진화대를 사랑하시는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8월 예정되어 있던 학부모 대상 진로전학 아카데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취소되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뵐 기회가 있었는데 아쉬웠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넘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를 나오다가 온라인 수업을 받다가 그런 과정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녀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학생들 똑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 자녀도 같이 그 어려움을 부모님 같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실 많이 밖으로 못 다니다 보니까 저도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갑니다. 이런 시기 때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좀 더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아버님께서 좀 더 우리 아이를 한번 더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잘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요, 저를 잘 따라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저는 서울에 있는 명지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진학 관련 일들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부분들은요, 팬데믹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입을 준비할 거냐,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가장 학생들이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형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준비할 건지, 이제 불과 원서를 쓸 수 있는 날짜가 20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챙겨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소리평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런 부분을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루는 세 가지의 요소로 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마무리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2015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AI 시대라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황이 많이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직접 얼굴 대신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경제생활과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장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건 스마트폰 뱅킹과 핀테크라는 이걸 통해서는 금융혁명 그리고 모바일 쇼핑을 통해서는 유통혁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나 MBC로 대표되던 거대 언론사들이 이제는 유튜브의 한 명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1인 미디어 시대로 해서 미디어 혁명이라는 이런 시대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5 교육과정에서 핵심 단어는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연습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들은 선발을 하려고 우리 대학들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이 부분들은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을 탐구시키고 그리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과정들을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토론도 하고 뭔가 연구에 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아슬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여서 참배도 하고 그리고 모여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하고 이런 정상적인 일상이 있었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는 팬데믹 시대
글씨를 이렇게 조금 색다르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럴 때 대학들이 딱 한 줄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대학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우리 학부모님도 많이 궁금해 가지고, 과연 대학에서는 평가를 학생들이 활동도 못했고 직접 학교 수업도 적게 받았고,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세특도 제대로 기록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우리 학부모님들은 물어봤습니다. 대학에다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우리 대학들은 한결같이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그랬습니다.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사실 모르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대학들의 그 입학처를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확대되기 전에 안전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입학처 방문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럴 때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그랬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우리 수험생들, 특정한 수험생들이 불리하지 않게끔 그런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아마 여러 가지 활동 중심보다는 예전에 비해서 교과 중심의 전형 평가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입 변경사항에서 이제 대학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으로 논술이나 실기자 전형에서 원래 학생부가 10% 반영되고 그럴 때 출결 공사를 미반영한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대면 면접할 때랑 방식을 바꿔서 면접 영상을 업로드한다. 아니면 실시간 화상 면접한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인하대 같은 경우도 기존의 비대면 면접, 대면 면접보다는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라인 면접을 고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3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 반영하지 않겠다. 그때 반영하지 않는 게 수상 경력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을 미반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희 반 학생들도 보면, 저도 이제 3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데요. 2학년 때까지는 정말 봉사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되고 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러 갈 수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아마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하대 같은 경우도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고려하여 평가를 하겠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아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오요와 진실, 이런 부분 한번 학부모님들하고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다,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서류평가 같은 부분도 결과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런 몇 점이 합격했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 과정들 때문에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대학들의 그 입학 관련 자문 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들은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한 명 한 명 공개가 안 된다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입시 결과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서울대가 한 번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지역균형, 일반전형 학과별로 70% 컷, 50% 컷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조금 더 학부모님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전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깜이 전형은 오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입학생을 봤더니 수상 기록이 108개였고, 그리고 봉사활동이 380시간을 획득한 학생이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나는 수상 기록도 거의 없고 봉사활동도 여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 못하느냐, 이런 학생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느냐, 우리는 하나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108개는 정말 전국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상위권 대학에 학교 간 학생들의 경우, 그리고 인하대학교에 학교 간 경우를 보면 50개 정도가 가장 많았었다고 아마 제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에 나타났던 그런 정말 과대포장된 그런 데이터를 믿지 않는 게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보는 내용들입니다. 봉사활동 탐구할 시간이면요, 대학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공부를 더 하기를 대학에서 바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키우는 건 중요한 거지만, 봉사활동 시간만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것 자체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어울리지 않는 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 많더라도 이 학생이 반드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간다?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1학년 때부터 진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창치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세특에 여러 가지 탐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이어져야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성공할 수 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물론 1학년 때부터 학교생활 충실히 하고 내가 평상시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질문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건 당연한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이지만, 실제로 그걸 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나는 안 돼, 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안 되니까 정시로 갈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어떤 연결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1학년 때부터가 아니더라도 2학년 때부터라도, 혹은 그리고 3학년 때 내가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으면 우리는 반드시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야만 하는 그런 전형이다?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깜깜이 전형도 아니고, 그리고 과다하게 이런 수상 기록과 봉사활동만을 반영하는 전형도 아니고, 그리고 1학년 때부터 진로 일관성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형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께서 궁금하시는 의문, 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과 의문에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의 완화, 그리고 폐지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세계 2등급에서 세계 영역 3등급으로 완화했던 그런 것도 우리 수능 최저 완화의 흐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분량,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는 생활기록부의 그 페이지 수가 출력을 하면은 25페이지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비슷한 학생인데 페이지 수를 출력해 보니까 21페이지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 학생이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글자 수 제한이, 학생부에 기재되는 글자 수 제한이 더 많이 이제 적용이 됨으로 해서 평가의 분량이 축소가 되고 있고, 아마 이런 부분에서 대학에서는 그 소리평가를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블라인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면접 전형에서만 블라인드를 했지만, 여기서 블라인드란 아시죠? 이 학생의 정보가 어느 학교고, 그리고 면접할 때는 그랬습니다. 이 학생이 어느 지역이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 학생만을 평가하는 거였는데요. 근데 작년까지는 소리평가를 할 때는 이 학생이 어느 학교고 다니는 학교 유형, 그리고 어느 지역이고 알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 학생이 어느 지역인지 어느 학교인지 이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유형은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이 학생만을 평가합니다. 물론 이런 평가가 과연 공정성 강화라는 측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블라인드라고 정해져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가를 받을 때 자기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천서가 내년에는 완전히 폐지가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을
대학에서만 추천서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추천서가 없어짐으로 해서 유리해질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는 특히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향으로 평가를 해야지 그 학생들이 제대로 잘하는 것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평가를 받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그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게 됨으로 해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좀 더 적합한 그 평가 방식이라고 한다는 측면에서는 과연 추천서가 폐지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수험생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 2021학번이 될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 감소로 인해서 대부분의 전형에서 경쟁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작년의 입시 결과보다 오히려 더 욕심을 내서 오히려 상향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험생 감소로 인해서 경쟁률 하락을 예상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할 때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과연 무엇이냐? 이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입학사정관이 학생부 등을 통하여 여기에 그러면 자기소개서가 있겠죠. 다양한 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학업 능력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등을 평가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전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사항이라면 일단은 서류평가 아까 우리 순서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면접. 근데 요즘은 면접이 축소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로 성균관대라든지 서강대라든지 중대 같은 경우는 면접 없이 서류평가 100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 교과 성적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가장 일반화된 평가의 방법으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모의평가를 이렇게 대학교 가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학업 능력을 보게 되는데 학업 능력은 먼저 교과 성적을 보고 그리고 활동을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평가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교과 성적이 많이 가는데 아마 저희처럼 대학에서도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학업 능력을 우선으로 해서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의 주요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문항 및 글자수 축소인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 고 2학년들한테 더 많이 해당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기재 금지사항 예전에는 0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대학들이 0점보다는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니까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쓸 때 기재하면 안 되는 사항들을 기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의사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거라든지 지인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직업을 알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게 되면 불합격의 경우에 해당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재 금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학생부의 그 주요 변화의 내용들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서류 100으로 뽑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은 요화여대 그리고 서울교대, 홍익대 이런 대학들이 여기는 이제 서류 100에다가 수능 최저만 있는 전형들입니다. 그리고 서류 1단계와 면접 2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대학들은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도 서류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 30과 1단계 성적 70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교과를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교 추천이라든지 한성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교과 성적을 일부 반영을 하지만 또 여기 서류를 보기 때문에 비교과와 자기소개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해서 국민대, 경희대, 동국대, 그리고 서울대 지역균형, 연세대, 여기는 면접형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들한테 원서 접수를 받았더니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또 다른 그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 전형형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2개 이상 운영하는 대학들이 여기 쭉 이렇게 있습니다. 가천대부터 한국외대까지 이런 대학들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경희대 같은 경우 고교 연계 전형과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살펴보고 우리 학생은 어디에 맞는 전형인지. 그래서 보통 대학들이 평가를 할 때 4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이 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그리고 발전 가능성과 인성을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하대학 같은 경우는 인성, 지성, 적성, 그리고 종합 4가지의 평가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21학년도에 주요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 변경된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수능 체제가 변경된 대학들도 있고, 그리고 단계별 해서 성신여대 같은 경우도 2단계 단계별 전형이었는데 그냥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서류 100으로 변경을 한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요 나머지 대학들은 우리가 참고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대학들의 학생부 종합 전형 제출 서류들이 다 다릅니다. 제출 서류가 오로지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보는 대학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강남대, 당국대, 동국대, 그리고 성신여대, 숙명인재 전형에서, 그리고 연세대, 한양대, 그리고 강릉 원주대가 있고요. 상지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추천서를 하는 대학들이 성신여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분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많은 대학들이 봅니다. 여기 없는 대학들은 그런 대학들이고요. 추천서까지 이렇게 보는 대학들은 가톨릭의 의예과, 그리고 36대, 연세대 활동수련과 국제형, 그리고 중앙대 같은 경우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같이 받는 그런 대학들입니다. 그리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와 기타 서류에서 활동평가 목록을 내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실은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서류평가입니다. 물론 면접이 있지만 면접도 인하대 같은 경우도 2단계 면접을 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1단계 성적입니다. 1단계 성적이 대부분 대학들이 서류 100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서류평가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 6개의 공동 연구가 일반적인 내용들인데요. 이건 그냥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이런 내용들, 학업 역량과 발전 가능성, 인성, 요건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계열 적합성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학부모님께서도 진학 설명회 등을 다니다 보면 많이 보셨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인하대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지성과 적성과 인성, 그리고 이 부분들을 종합해서 4가지의 평가 영역으로 이야기를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참고를 삼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건대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업역량과 전공 적합성 합쳐서 지성과 적성, 그리고 인성, 이런 부분들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점수별로 200점, 300점, 200점, 300점에서 비율이 좀 다르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별로 이제 2개 전형이 있을 때 여기 같은 경우 평가 항목에 따라서 여기는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에 좀 더 비중이 가 있고, 그리고 같은 학교지만 학교 추천 전형에서는 학업 역량을 좀 더 봅니다. 교과 성적이 조금 더 우수한 학생들이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학업 능력과 더불어서 다른 부분까지도 이렇게 경쟁력 있는 학생들은 자기 추천 전형에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2개 이상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분에서는 학업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교과 성적, 그리고 교과 성적이 아주 잘한 과목과 아주 못한 과목의 편차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대학 학년별 그리고 학기별 성적은 과연 어떤 패턴을 그리느냐, 상승하느냐 유지하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런 부분도 대학에서 학업 성취도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아울러서 희망 전공과 관련된 기본 과목은 어느 정도 수업했는지, 그리고 희망 전공 관련된 과목을 다른 과목과의 성적 차이는 얼마나 나는지, 이런 아주 세부적인 사항으로 대학에서는 조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깜깜이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 대입의 공정성 측면을 공정성 강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대학에서 더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학업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리고 탐구 활동,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업 역량이 이 학생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공 적합성 면에서는 이제 전공 관련 교과목 기수, 여기에서는 뭐 공대 같은 경우는 뭐 수학 성적이라든지 과학 과목의 성적, 특히 물리나 화학이라는 그런 성적의 그 성취도, 이런 것들을 아마 보게 되는 거고, 아울러서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수상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독서 활동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전공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공 관련 활동 경험을 할 때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전공 관련된 교과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대학에서 평가하는 그런 항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항목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항목에서 이런 부분들의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거 학부모님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기초학업 능력과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성, 그리고 인성 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인성은 착한 거다라고 가끔 오해하는 경우 예전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대입 전문가가 되시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고, 대학에서 공부할 때 얼마나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협업 능력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충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는 결국 그럽니다. 여기 제가 한번 이렇게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나는 이나의 미래의 인재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는 학생부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성장 과정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제가 얻은 그런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대학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노력의 과정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잘 표현하면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소리평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자기소개서는 가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한번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란 말 그대로 아마 우리 학부모님께서 많이 보셨던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자기에 대한 예를 바탕으로 자기입니다. 그리고 소개,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거죠. 누구한테 소개한다? 입학사정관으로 대표되는 평가자들한테 나를 소개하는 문서다. 이게 문서다라고 하다 보니까 문서는 그냥 말하듯이 글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글쓰기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소개하는 문서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환경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나를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나만의 꿈을 찾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학교 공부에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동기, 과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문서로 우리는 자기소개서를 정리를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평가자를 중심으로 놓고 평가자가 관심을 가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 쓸 때 우리 학생들은 내가 관심을 두고 했던 부분을 씁니다. 사실은 평가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중관으로 대표되는 평가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평가자들을 중심에 놓다 보니까 평가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은 이런 활동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활동을 해서 그래서 무엇을 배웠는데 그래서 어떤 성장을 했는데 그렇게 배운 게 우리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어떤 능력으로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데 라고 묻고 싶은 게 대학들의 그 자기소개서를 보는 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자가 관심 가질 정보를 중심으로 나를 소개하는 글쓰기의 한 형태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면접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 면접을 비교하면요. 자기소개서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평가자 위주의 글쓰기. 그리고 면접이라면 면접은 질문하는 사람 중심으로 내가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질문자 위주의 말하기.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글쓰기. 그리고 면접은 말하기지만 누구 중심이다? 평가자 중심이고 질문자 중심이고 물론 질문자도 평가자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자기소개서의 그 평가 요소들이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모집 요강을 보면 자기소개서 쓰는 그런 부분에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지 않은 모집 요강이 없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 가이드라는 책자들을 많은 대학들이 제작을 해서 대학으로 고등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홈페이지에도 그 파일로 해서 올려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삼으면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성, 경험의 다양성과 발전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자기소개서가 평가가 된다는 걸 감안을 하셔서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한번 참고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 이거 대교육 우리 올해 1학년 우리 고3 학생들의 때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아마 다 보셨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이겁니다.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학업 그리고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여기는 의미를 두고 그리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나오죠.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1500자입니다. 이게 단 있죠. 교회 활동 중 학교적인 허락을 받고 참여 활동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요 교회 활동을 쓰려고 하면 반드시 이 조건에 맞춰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으로는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배우고 느낀 점. 그러니까 우리 자기소개서 양식을 우리가 문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모두가 다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교내 활동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결국 우리가 자기소개서는 어떤 활동의 나이르기보다도 이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느냐 성장의 과정을 잘 드러내는 자기소개서가 대학교 사정관들이 좋아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말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자 유의사항 1번 있습니다. 여기 공부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어서 무엇인가 스스로 더 알아보고 싶어서 학습하고 탐구한 경험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막상 우리 학생들은 쓰라 그러면 사실 저도 여기 썼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쓰고 계속 두 번 써가면서 정말 내가 이 활동을 왜 했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보면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써 온 걸 보면 학생부하고 비교를 하다 보면 학생부에는 정말 이 학생이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전공 관련 활동과 연관이 있든지 아니면 학업 능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내가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를 자세히 보는 게 아니고 대략적인 걸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걸만 쓰려고 합니다. 시작은 학생부에서 꼼꼼하게 나의 학생부를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중점을 두고 했던 활동이라든지 내가 좀 더 관심을 두고 공부했던 과정들, 새로운 걸 알아가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찾아서 1분 문항에 학업 관련했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적 호기심, 많은 대학들이 이걸 좋아합니다.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그 수업 시간에 수업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대학들은 선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라는 그런 의문을 가진 교과 시간에 그런 게 있으면 아주 좋은 자기소개서의 그 소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사례, 이거 이제 옛날 요즘은 이런 분들이 적었는데 우리 학생들은 또 처음에 자기소개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내신에서 부족한 성적의 그 과목의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 노력한 내용, 하루에 단어 몇 개 외우고 수학문제 몇 문제 풀고 이런 분들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등급대별로 써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합니다. 1, 2등급의 정도 되는 학생들은 아마 주로 지적 호기심에서 많이 쓸 수 있겠지만 4등급 이하 정도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학생들한테는 더 크게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일 수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의 그 갖고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변별력이 우리가 아까 4분 문항까지 있긴 있는데요. 4분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 1, 2, 3번 문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1번 문항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지적 호기심과 그 어떤 독서라든지 학업 역량을 발전시킨 사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1번 문항에서 조금 더 변별력이 좀 생긴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실제로 재작년에 대학에 원서를 넣었을 때 그 학생이 썼던 내용들인데요. 뭐 자세한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어떤 방식으로 썼냐면요. 여기 보면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삼각비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응용한 활동을 했었고 이런 분들이 이제 2학년 수학을 배우면서 보나치수열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 개념이 황금비와 연결되었다라는 거에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소비를 결정하고 이건 경영학과에 지원 학생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결정하고 디자인 마케팅까지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 수학 시간에 배운 교과 내용을 점점 확장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까지 가냐면요. 세 번째로 2학년에 올라가서 미적분 과목을 배우던 중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실감나게 만들기 위한 그래픽 기법에 무엇이 이용된다? 적분이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1번 문항에서 처음에 지적 호기심을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2학년 때 미적분 과목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가 1번 문항에서 그 학업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사례를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지식의 확장 과정 혹은 지식의 심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항이 있었습니다. 교내활동, 의미를 두고 교내활동 3개 중에서 3개 이하로 해서 3개 이내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적은 거죠. 본인 스스로 내가 의미를 두고 하는 활동이다. 그랬을 때 결과보다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거든요. 그리고 2번 문항에서는 아무래도 전공 적합성의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연계성이 드러나면 조금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2번 문항을 통해서는 자신의 가치관, 내가 항상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드러나도록 기술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아마 사주관들이 아마 질문을 하겠죠. 평가자들이. 그래서 내가 가진 역량이 무엇이냐. 이럴 때 결과보다는 내가 어떤 그 대상을 대하는 태도 이런 분들이 좀 더 나타나면 좋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항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항 중에서 나온 게 요거 이제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몇 년 전에 문제가 됐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본 게 아니고요. 1학년 때 그랬던 부분이 이제 2학년 때 돼서 청와대까지 가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과정들을 본인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개인이 겪은 불편을 사회적 문제 제기로 이끌어내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관이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항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그 사회 문제를 보는 자신의 가치관도 있었지만요, 이런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밑에도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갈등 관리, 나눔 배려를 실천한 사례를 쓰는 건데요. 이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타인을 존중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한 경험을 써줄 수 있고요. 인성 영역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학교 활동 안에서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어떤 그 사례를 기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눔과 배려, 협력, 책임감.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활동도 여기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수학여행 갔을 때 뭐 그 학급의 어떤 상징을 위해서 반티를 맞춘다든지 그럴 때의 과정들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일반적인 그 소재를 쓴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각자의 그 생각과 성장의 모습들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재는 특별하게 아주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재를 가지고 내가 이런 활동을 한 걸 쓴다고 할 때 나만이 느끼는 그런 그 태도와 그리고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소재를 너무 소재에 고민할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체육대회의 과정에서 내가 어떤 역할과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조금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 오히려 나만의 능력이 그리고 나만의 가치관이 잘 드러난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자기소개서 4번 문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이라고 해서 자율문항을 원하는 자율문항을 기재를 해야 되는 대학도 있지만 많은 대학에서는 3번 문항까지만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보통 그래서 4번 문항은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학과를 왜 지원했는지, 다시 말해서 나를 이 대학에서 이 학과에서 선발을 해야 된 이유를 4번 문항에 쓴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 평가제의 관점에서 봐라. 그리고 지원학과 관련된 일화라든지 독서체험 관련 과목에 대한 학습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기술하면 되겠고요. 왜 지원했는가, 그리고 무엇을 잘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가를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도 4번 문항은 지원 동기와 그 과정에서의 노력 과정을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한 지원 동기는 지향하라 그랬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학과에 대한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이 대학에 인하대학교에 내가 왜 지원했는지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 동기도 같이 어느 정도 표현해주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꿈이 아닌 졸업 이후에 내가 어떤 직장이라든지 직업 중심으로 4번 문항을 기술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로계획, 아까 지원 동기와 진로계획을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구성은 대학 재학 중에 내가 어떻게 공부할 거냐, 전공에 대한 학업계획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기개발 계획, 공부만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노력을 하겠다. 세계 여행을 자비로 해서 한번 가본다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을 좀 더 특별한 봉사활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배우겠다는 부분들을 표현하면은 그 진로 계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와 관련된 장래 계획과 더불어서 장래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해 어떤 향후 전망도 해서 나는 미리 이렇게 준비하겠다. 그런 부분을 4번 문항에 명시를 하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같습니다. 그러면 이 4번 문항은 대학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요. 몇 개 대학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책 3권 이내에 선정해서 이유를 기술하시오.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도 지원 동기, 연세대 같은 경우도 지원 동기와 노력 과정, 서강대 같은 경우도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지원 동기겠죠. 그리고 학업계,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죠. 이화대 같은 경우도 희망 전공에 대한 지원 동기와 준비 과정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다 천자입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1500자,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1500자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항이 제외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톨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정도. 그래서 서울에는 주요 대학들의 자율문항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 문항은 여기에서 이제 해당 모집 단위와 주는 동기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 과정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는 방송기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고, 여기에서 방송기자가 되기 위해서 어디에 지원했느냐? 경영학과를 지원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 꿈은 기자가 되는 거였지만 그 과정을 경영학이라는 이런 과목을 통해서 전공을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경제 수업을 통해서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고, 이 동아리에서의 활동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여기서 보면 본인이 대학마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스스로 탐구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들이 잘 나와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통해서 내가 경영학에 진학해서 어떤 공부를 할지 이런 내용들로 해서 4번 문항을 이렇게 작성을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 2, 3, 4번 문항에 대해서 했는데요. 이 자기소개서에 돈트가 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너무 문장이 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 5줄을 넘어가게 되면 읽는 과정에서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평가자 입장에서는요. 헷갈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문항에서 성적 올린 이야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재가 다소 진부한 경우 이런 거 있죠. 가족이 아파서 그 과정에서 내가 의대를 전환하게 됐다. 이런 분들은 조금은 천편일률적인 그런 소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함이 지나쳐서 단점을 너무 정확하게 기술하게 되면요.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가출 경험이라든지 자살 등에 대한 고민 이런 분들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리가 느꼈던 그런 갈등 이런 상황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했다가 실패한 사례, 그 실패가 왜 실패했는지를 좀 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건 아주 좋겠죠. 자, 그리고 분량이 너무 적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사족, 저는, 제가 이런 표현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자기소개서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한번 더 다시 유의사항으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진정성을 담아라. 그리고 지원학과에 대해서 대부분은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지원학과 입학사정관과 더불어서 지원학과 교수님들이 평가하는 경우, 이촉사정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원학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당연히 보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진로 계획의 구체성을 보여라. 앞에서 했던 그 지원 동기, 그런 부분에서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말보다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 문구를 쓰는 경우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소술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자기소개서가 글 잘 쓴 사람 뽑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간결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완하는 내용,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는 누구의 관점이다? 교사의 관점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소개서가 없으면 교사의 관점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자기소개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조금 부족한 내용들을 자기소개서에 보완하는 그런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심화학습한 경험이 아까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학과 관련된 심화된 학습 경험을 기술하는 거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흔히 나타나는 표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저는 과외나 학원 등 사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교육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보완해서 내가 스스로 필요한 과목은 또 공부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적이 향상됐습니다. 또 노력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래서 이런 구태연한 용어 이런 부분들 저는 학교회장으로서 아이들을 통솔하였습니다. 통솔할 수 있는데 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만요. 나는 학교회장으로서 내가 스스로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방송 PD가 꿈이기에 방송반을 했습니다. 이거 방송반을 그러니까 PD가 되려면 무조건 방송반이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내가 학급에서도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 꿈을 키우는 활동을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항에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늘 팀별 과제를 했는데 대립했다가 내가 중재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소통이 중요함을 느꼈다. 이렇게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했고 문제가 서로 오해성을 깨달았으며 그 이후에 서로 진심은 언젠가 통할 수 있음을 느꼈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업할 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는 있다 없다? 사실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학생부를 보완하는 거다 보니까 기저의 자기소개서는 없습니다. 그냥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의 자기소개서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올해 코로나 시대의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대면 면접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비중이 좀 더 바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리 대학에서 발표하는 그런 면접의 그 방법들을 참고를 해서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리 그 모의 면접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대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모의 면접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말씀드렸던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업로드와 현장 녹화 그리고 화상 면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전형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 이제 비대면 면접이라 해서 요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최근에 발표했었습니다. 여기도 동영상 업로드 면접형은 동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고요. 활동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장 녹화 그리고 현장 녹화 같은 경우는 직접 대학 가는 거고 업로드 같은 경우는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업로드 같은 경우는 혹시나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출을 하면 패스 그리고 제출하지 못하면 페일 넌 패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면접일과 이런 업로드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이 원래 수능 전에 봤는데 보기로 했었는데 수능 이후로 옮기고 해서 우리 학생부 산업청에 면접을 준비했던 그런 친구들이 조금은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접을 다시 한번 일반적인 얘기를 한다 그러면요. 면접이란 학교, 학과 그리고 전형의 인재상과 관련하여 학생부와 서류 등의 자료를 통해 나타난 과거의 성취 결과를 대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잠재력을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자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면접은. 그리고 면접관은 인재상 평가를 통해서 지원자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겉으로 글자로 표현된 그런 정보를 직접 질문을 통해서 심화된 내용으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 요소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우리 앞에서 서류평가의 그 평가 요소들처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질문들 앞에서 오해와 진실 이런 측면에서 봤지만요. 일반적으로 이건 대학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봉사활동은 몇 시간 정도 해야 되는지는 질문을 아직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봉사활동 38시간이라고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더 열심히 공부하기를 바라는 대학들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으로 합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학과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시간보다는 지속성과 지정성이라는 어떤 봉사활동을 내가 왜 했는지,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분들을 설명을 하면 충분히 봉사활동에 대한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성장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관 성적이 낮으면 무조건 불합격이 나요. 이게 이제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여러분들은 어쩌면은 너무 낮으면 안 되겠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를 해서 특별한 과목에 조금 점수가 낮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성적이 조금 낮았지만 이것을 다시 이렇게 극복했습니다 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불합격의 요소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 접수 면에서는 또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할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대학들은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의 과정들이 있으면 상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학들이 전공만 따지는 게 아니고 요즘은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계열 적합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공대라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어떤 학과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공학 중심, 이학 중심 그렇게 해서 계열 중심으로 해서 교과목의 범위도 좀 더 넓게 본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의 일관성도 괜찮나요? 우리 학생들의 꿈은 늘 바뀝니다. 왜 바뀌었는지 그리고 2학년 때 그래도 내가 이 전공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으면 3학년 때 전공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2학년 때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3학년 때 바뀌었지만 충분히 우리 대학에 가서도 이런 열정과 그리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진로가 바뀌었다고 해서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같은 국에서 같은 학과 2명이 지원하면 혹은 3명이 지원하면 불리한 거 아닌가요? 불리하지 않습니다. 대학들은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평가하는 거지 우리 학교 2명 지원했으니까 한 명은 떨어뜨려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학생 개별적인 평가를 하는 거지 어떤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모 대학의 같은 학과에 여학생 한 명, 남학생 한 명이 동시 지원했는데요. 2명 다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명 지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대학별로 자기소개를 다르게 써야 하나요? 우리가 공통 자기소개서 문항이었잖아요. 앞에서 봤을 때 똑같이 써도 됩니다. 물론 내가 전공 관련 활동을 좀 더 강조하는데 약간은 전공이 똑같이 가면 좋은데 만약에 전공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자기소개를 다르게 쓸 수 있겠지만 무조건 다르게 써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써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공 관련 활동을 강조를 하려면 그런 것들 필요하겠습니다. 자, 말을 잘못하면 면접 전형에 지원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천천히라도.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말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모의 면접을 통해서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코로나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다시 말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다 만났습니다. 우리의 꽃다운 아이들 코로나19도 우리의 꽃다운 19살 우리 아이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는 대학 입시의 길에 꽃길을 걸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